기후변화, 미세먼지, 플라스틱, 환경 문제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늘어나고 규모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경고에도 걱정은 잠시뿐. 어른들이 환경을 바라보는 인식은 심각할 정도로 낮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환경 문제와 경제 문제가 상충되는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보통은 당장에 내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민하고 서슴없이 행동하는데요. 앞만 보고 달리던 아이들이 환경에 고개를 돌리도록 하는 공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투표를 할 때 주의할 점이 한 사람당 2개씩 이제 투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 수업이 진행될 시간에 투표라니요. 그런데 이것도 수업의 한 방식이라네요. 네, 오늘 저희는 이제 예선을 거친 총 6작품을 이제 감상을 할 건데 오늘 수업은 특이하게도 우리 청중들이 평가를 하는 청중평가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작품명은 1도 없어의 팀을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궁금해집니다. 잘 지내? 네네. 나와 feeling. 1도 없는 환경 속 날쳐 발발발 희매인 환경을 기다리고 있어. 처음처럼 환경 바꿔줘. 너무 늦기 전에. 짜라짜라짜짜짜 짜라짜라짜짜짜 전기 낭비될 땐 코드 뽑아줘. 에너지 절약되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절약되게. 석탄 석유 원전 낙방들아 기다려라. 이 지구에서 갈매기는 절대 죽지 않아. 황사의 미세먼지가 시고 서울을 처박힌 갈매기의 기분을 니들이 알아? 쓰레기가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모두 기후변화를 주제로 중학교 2학년들이 만든 작품인데요. 기후변화라고 하는 주제에서 우리는 무엇을 수업해볼까 하니까 너무 커다란 주제를 어렵게 접근하게 되면 우리의 삶과 또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요즘에 미디어 세대라서 UCC로 접근하면 좋겠다 해서 한 팀 한 팀씩 구성을 하고 각자의 UCC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환경 문제를 이야기해도 학생들은 환경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죠. 어떻게 개사할 거야? 개살 거 없어. 개사하기 쉬운 거 찾아보자. 그럼 쉬운 거. 가사 볼까? 야, 그냥 우리 제일 지금 이것 중에 새로 나온 게 소년점프지. 소년점프로 가자. 다 없어. 그래, 남이 하는 말도. 너 발라드 못하지. 그럼 만약에 말 못해, 넌. 아, 몰라. 못하는 거야. 만약에 알았어? 안 돼. 내가 못해. 일단 저 비주얼로 못해. 하나의 동영상을 완성하기 위해
학생들은 환경에 대해 더 많이 고민했습니다. 황사에 미소 오지 마시고 서울에 처박힌 갈매기의 기분을 니들이 알아. 알았어. 어차피 움직였어. 황사에 미세먼지 마시고 시작. 황새에 미세먼지 마시고 서울에 처박힌 갈매기의 기분을 니들이 알아? 간다. 직접 선택한 주제로 제작에 들어간 학생들. 끝. 시작할게. 누군가는 카메라맨이 되고 또 누군가는 출연자가 되었습니다. 가수도 되고 편집 담당도 됐죠. 144 쓰자. 144. 이렇게 화질이 좋아. 시작. 꼬박 한 달, 하나의 주제를 탐구하며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힘을 길러갑니다. 이것이 환경 수업이 가진 힘인데요. 끝. 환경은 교양 과목으로 환경을 선택한 470개의 중고등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답니다. 다른 사람하고 협업하는 그런 그 경험, 그 다음에 지역사회 혹은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실제로 탐구하고 해결해보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그 교육의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고요. 드디어 UCC 동영상의 1등을 선정하는 투표가 진행됩니다. 2학년 학생들의 작품은 총 22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에 오른 6팀은 1등 한번 노려보고 싶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가족하고 만약에 3, 4번입니다. 1번하고 4번, 4번하고 5번, 4번하고 5번.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1번하고 5번입니다. 갈매기의 심정을 멋진 랩으로 표현하더니 1등이네요. 여러분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걸 만들게 된 배경은 이제 저희가 지구에 대한 환경이 매우 안 좋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경고를 줘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만들었고요. 다시 한번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그 하면서 가사를 정하잖아요. 이제 정하면서 환경에 대해 많이 공부했는데 그렇게 이제 환경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위험할 줄 몰랐고 자원 고갈이 심각할 줄 몰랐고요. 또 찍은 후에는 이제 뿌듯함을 느꼈어요. 방과 후 몇몇의 학생들이 학교 뒤에 위치한 노고산에 올랐습니다. 지금 귀뚜라미 소리 들려오고 아래 발에는 나뭇잎의 소리가 들려오고 이제 해가 질 때가 되니까 풀벌레 소리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한두 번 와봤을 법도 하건만 오늘 처음 이곳에 올라온다는 학생도 제법 많습니다. 박세? 우리 학교에서 5분밖에 안 나왔는데 벌써 숲에 소리가 들린다. 이거 금기네요. 우리 여기서 잠깐 소리 좀 듣고 갑시다. 지금 이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좀 기억 속에 담아줄래요? 자, 손 모아서 시선은 하늘로 고개를 15도 정도 들고 눈을 감아도 돼.
저는 아까 전에 지금은 까마귀 소리가 들리고 아까 전에는 까치 소리랑 박새 소리랑 귀뚜라미 소리 그리고 매미 소리도 조금 희미하게끔 들린 것 같아요. 비 오는 거 하나랑 가져가가지고. 상관없어. 비는 아니에요. 저 밤이랑 이 천둥만 하면 돼요. 비랑 여기다가 한 번씩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다음 좀 쉬고 다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산에 다녀온 아이들이 특이한 악기를 연주하네요. 알듯 말듯한 소린데요. 속도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살짝 하고. 그것도 한번 해봐. 긴거 같아. 이렇게 하기로. 조금 자연의 소리로 만든 오케스트라입니다. 이런 자연의 소리를 일반인들에게 더욱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버스킹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버스킹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학교 앞 작은 공터가 아이들의 연주 장소로 결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승문중학교에서 온 밤새벽 기업팀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오늘 숲속의 오케스트라라고 저희만의 다양학생한 소리로 오케스트라 자연의 소리를 만드는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숲속의 하루를 주제로 해가지고 공연을 할 건데요. 친구들이 관람 겸 응원을 나왔네요. 오케스트라를 공연으로 가져왔습니다. 숲속의 오케스트라는 저희만의 악기로 다양각색하게 소리를 새로 창조해서 자연의 소리를 내는 공연인데요. 숲속의 아침이 맑았는데요. 숲속의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찾아왔는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기대와는 다르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지만 학생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처음엔 매우 많이 떨렸는데 하다 보니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관객이 좀 많지 않아서 섭섭하지 않았어요? 전혀 저희는 이게 다 첫 경험이기 때문에 이 정도 관객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솔직히 약간 이상적이었어요. 이상적? 네. 아주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제 생각한 대로만 되는. 그렇게 많이 바라지도 않고 적게 바라지도 않고 그냥 그 수준에 맞춰서 했어요. 만족해요? 나름대로. 사실 제일 놀라운 게 팀워크였어요. 환경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구 공동체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한다고 해서 앞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잘 되는 게 이 지구에서 삶의 목표잖아요. 그게 저희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환경은 20여 년이 넘은 꽤 오래된 과목입니다. 1992년에 독립교과로 만들어지고 1995년부터 본격적인 수업이 진행되었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서도 경제 성장이 중요하긴 한데 환경을 무시하고 했다가는 삶의 질이 너무 나빠져서 좀 이게 문제가 생기겠다, 심각하겠다 이런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낙동강 편월 사건이 터지고 막 이랬던 1990년대 초에 제6차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이제 환경이 독립 과목으로 만들어졌고 그런데 처음에는 환경교사가 아닌 교련교사가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환경과 교련, 무슨 연관성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에 도입이 될 때 과목은 생겼고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은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체육, 교련, 뭐 가정 이렇게 그 수업 시수가 줄어서 이제 약간 그 잉여로 된 그런 그 과목의 선생님들이 가르치게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선생님들은 사실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를 오랫동안 생각해 본 경험이 없었고 단순히 이제 일로 받아들이게 됐고 그다음에 연수를 그 당시에는 한 200시간 정도 연수를 받은 다음에 이제 들어가시게 됐었거든요. 환경 과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사범대학에 환경교육과가 생겼습니다. 창의적 재래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환경보존활동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전공한 이들이 투입되는 2000년대부터 환경교육은 전문성을 갖추게 된 거죠. 이제 그 당시에 어쨌든 환경을 전공해서 임용시험을 거쳐서 학교로 가신 선생님들은 약간의 선구자적인 본인들이 처음 이제 환경이라는 과목의 선생님이 됐기 때문에 책임감도 굉장히 컸다고 들었고요. 또 그만큼 학교 현장에서 좋은 수업을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환경보전을 외쳤습니다. 환경보전이 환경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불변의 법칙이죠. 하지만 이젠 한 걸음 더 나아가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무주의 한 깊은 산속, 반딧불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땅속에서 인고의 시간을 보낸 녀석들이 지상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은 고작 2주 남짓. 그 사이 부지런히 빛을 내며 짝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약간 습하기도 하고. 맞아, 지금 진짜. 그러니까 아마 이쪽이랑 슬슬 보일 것 같아. 이때를 놓칠세라 관찰에 나선 학생들. 저쪽에 많다, 저쪽에. 와, 진짜 많다. 저기. 저기 계속 보인다. 되게 높이 날아.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그치? 왜 그러지? 구명 감각 이런 거 아니에요? 반딧불이와 함께한 이 수업이 아이들에겐 어떻게 기억될까요? 선생님은 지금 이 장면이 나중에는 소리랑 같이 기억될 것 같아. 지금 풀벌레 소리, 새소리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 반딧불이랑 같이 기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다음 날 예전 같으면 반딧불이를 관찰했으니 앞으로는 잘 보호하자면서 수업을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우와. 후레쉬 비춰서 찍어봐요. 와, 정말 신기하다. 이 색깔이 바뀌네? 오늘은 마을 곳곳에 있는 반딧불이 조형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반딧불이. 야, 여기도 반딧불이 있음. 반딧불이 이쁘네. 네? 저기 반딧불 사과도 있어요. 사과도 있어요. 다 찾아봐. 목수 사과도 있어요. 여기도 반딧불이. 지금 할 때 제이. 받았대? 저 제일 안 저기도 반딧불이. 제이. 무주의 구석구석은 반딧불이 찾습니다. 그 설마 다 반딧불이야? 이게 반딧불. 우와.
아 얘가 반딧불이라는 거야? 이게 반딧불이래. 큰거 작은 거 다. 우와, 어디가 빛나는 거야, 근데? 뒤에 동그라미가 반짝반짝하는 거. 여기 머리. 야, 막 이것도 반딧불이 아니야? 이번 주에 반딧불이 축제가 있네? 일요일까지. 9월 8일. 버스비 공짜야. 아 맞아 근데. 반딧불이를 빼놓곤 무주를 이야기할 수 없겠네요. 몇몇 학생들은 마을 어르신을 찾아뵙습니다. 이 친구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반딧불이에 얽힌 옛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학생들. 전에는 40년, 50년대에는 반딧불이 꽉 찼었어. 그러고 문 열어놓으면 방위까지 들어왔어, 핸드폰이. 그렇게 많았었어. 그때 오염이 안 됐거든. 집이까지 방위까지 들어온 그것이 기억이 나, 항상. 날려들어온 기억이. 이렇게 자려고 이불 덮고. 그래서 날려들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가 보기도 그랬어. 지금은 오염이 돼서 없잖아. 너무 다 오염이 됐어. 그러면 혹시 어디서 제일 많이 반딧불이를 볼 수 있었어요? 이 들판에 그냥 맨부터 반딧불 있었어. 그냥 사방팔방이요? 아, 벼농사 지면 벼에 막 그냥 반딧불이 들판에 겁났었어. 그런데 지금 반딧불이 없잖아. 그만큼 오염이 된 거야.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마을에 얽힌 반딧불이 이야기가 저절로 새겨집니다. 저 폐수물 같은 거 전부 또락으로 돼가잖아. 그런 게 오염될 수밖에 없지. 살 수가 없겠네. 그때는 또락물 참 깨끗했어. 그 또락물도 마시고 그때는 김장할 때 더 또락에 나가 전부 배차가지고 씻고 왔잖아. 그렇게 깨끗했어. 그 정도로 깨끗. 근데 지금은 아유 들어도 무리야. 궁금한 것도 있었는데 옛날 이야기는 쉽게 못 듣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찾아뵙지 않고는. 네, 여러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학교 주변의 반딧불이는 단지 하나의 관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 노아의 방주 집에 계신 어르신 한 분을 만나서 반딧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요. 우선 저희는 저희가 질문한 거를 간단히 PPT로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가 우선 어디에 반딧불, 여기 반딧불이 하나에 얽힌 환경,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환경을 통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이게 나랑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고 나와 연관되어 있는 존재고 그게 단지 반딧불이만이 아니고 좀 넓게 보자면 자연 모든 것들이 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 많은 것들을 좀 확장시켜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이 수업의 진정한 목표이고 이 다음부터의 이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학생들의 환경 수업 역시 점점 더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반딧불이가 사는 서식지를 찾는 아이들. 뭐 같은데 막 달팽이. 얘 네이처링에 올렸었는데? 으악! 완전 커. 우와. 물방개 아니야? 이젠 눈여겨보지 않았던 곤충도 눈에 들어오네요. 이거 움직였어. 이거 움직이고 있어. 우와. 우와. 진짜 움직여. 물에 떠밀려 가는 거 아니야? 반딧불이는 우렁, 달팽이, 고동을 먹는데요. 혹시나 죽었는지? 해봐요. 아닐 것 같아. 얘도 살아있다. 여긴 유충이 없나 본데. 여기 계속 아직 안 먹혔나봐. 먹히면 이제 껍질만 남아있겠지. 유충이. 먹이가 사는 걸 보니 이곳에 반딧불이가 살 확률이 높겠죠? 나 이제 뛰는 거 아니야? 청개구리다. 완전 저것도 하상이 근데 얘네도 이걸 먹나? 그
반딧불이 유충이나 뭐 벌레 같은 거. 황소개구리가 먹는다 하지 않았어? 저기 풀숲에 놔줘라. 그러고 지나가자. 사실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환경 수업이 쉽진 않습니다. 거기엔 꿈꾸는 환경학교가 도움이 됐죠. 꿈꾸는 환경학교처럼 글자 그대로 꿈을 꾸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에도 아이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또 학교에서는 어떤 환경교육이 확산되어야 되는가, 그런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꿈꾸는 환경학교 같은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환경 과목의 채택률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절반 이상 줄어든 거죠. 환경 교사들은 낙담했는데요. 결국 스스로 자신들을 멸종 위기종이라고 부르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말을 낳았어 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맞아.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중요성, 앞으로 미래 사회에 대한 중요성에 비해서는 환경교육의 그 위치가 되게 협소하거나 그냥 낮은 건 사실이죠. 아이들은 국영수 수업 때문에 그거 공부하느라고 입시공화국 대한민국. 결국 환경교과도 국영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 밀리고 만다는 건데요. 일반고에서는 국영수 시수가 일주일에 몇 시간이죠? 보통 90단위 잡히니까 반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시간수. 한 12~13시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2시간을 국영수를 배울 때 입시 과목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면 일주일에 1시간의 환경교육을 받는 것,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2017년 그렇게 꿈꾸는 환경학교가 시작되었죠. 선정된 학교는 수업 환경을 바꾸고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교과 수업에 치중되어 있던 틀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꿈꾸는 환경학교는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지는 않나요. 기본적인 방향이 주어지고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나 아니면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하실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들을 다양하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수업들을 진행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부천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 중 하나로 꼽히는 경인고속도로. 이 고등학교는 송내 인터체인지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교의 환경 수업은 이런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태도가 사뭇 진지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라 그런가요?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요. 탐구하기 전에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해서 앞부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어떠냐? 수도권 아까 되게 되게 그나마 좀 밀집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천의 미세먼지 측정수 국가만 몇 개쯤 있을 것 같아요? 부천에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100개? 5개. 부천에 5개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러한 텍스트를 이렇게 봤다고 칩시다. 5개 생각보다 적죠? 이거만 봤을 때 어떤 좀 의문이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약간 몰려있기도 하고요. 부천시청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시청이 그래도 좀 이렇게 되게 그 주변에 약간 더 밀집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 학교 근처에 없어요. 우리 하나의 변화 추이를 미세먼지 뉴스를 보고 마스크 쓰기에만 바빴던 학생들. 내 주변에선 어떻게 생겨나고 관리되는지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주의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은 이쯤 드리고요. 미세먼지 문제는 학생들이 생활하면서 접하게 되거든요. 그건 학생들이 보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심리적으로라든지 그 신체적으로 그런 피해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민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람의 인식을 바꾸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미세먼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런 걸 이해하고 미래를 살아가는 그런 환경적인 관점의 변화를 좀 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말 오후, 학생들은 인근에 있는 공장지대를 찾았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소가 5곳밖에 없다는 말에 미세먼지 측정 활동에 직접 참여해보기로 했는데요. 공장 없는 데가 있어요. 아니 아까 저기 바깥쪽 걸어올 때는 좀 10 정도밖에 안 나왔었는데 30까지 올라가. 차가 지나가니까 그 시작한 데가 이쯤이 되니까 지금 아까는 물 뿌리고 그랬어서 괜찮았는데 맞아. 여기는 물도 안 뿌려져 있어서 지금. 부천시를 20여 개의 단위로 세분화하여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활동. 이 작업에 참여한 학생들만 65명입니다.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거든요. 여기가 기본적으로 30초 평균을 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거 핸드폰 위치 켜져 있는 거. 위치 켜져 있는 거. 이 현실 딱 잡잖아. 이게 움직이면 그래서 위치 잡고 그 다음에 사진은 이렇게 동시간에 같이 넓은 범위를 학생들이 직접 측정함으로써 그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주고 있습니다. 바뀌는 상황에 따라 측정도 달라집니다. 10은 올라갔다. 지금 여기는 없으니까 중랑이야. 중? 없을 때 진짜 없을 때. 없을 때 어때? 899. 19.8. 29.8. 83.5. 91, 13.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일반 버스 정류장과 비교 분석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차가 한 대 있어도 미세먼지가 PM1일 때는 10 대충 그 정도 유지하는 것 같고 2.5일 때는 12 그리고 10일 때는 한 12 정도 평균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온도하고 습도는 비슷하고. 확실히 온도는 그때가 30.7. 학생들의 측정은 그냥 체험 활동이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입력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요. 확인. 오, 됐다. 상세 보기. 오케이. 좋아. 2시간 동안 학생들의 활동력은 대단했습니다. 총 500여 개의 미세먼지 정보를 입력했죠. 아이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들을 서로 생각해보고 또 여러 가지 계획 세우는 일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패턴을 보여주는 작업. 교과 외 활동이지만 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일반 공원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공장이라고 해서 꼭 어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랑 아까 말씀해주신 액티비티 그거의 유무에 따라서 달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미세먼지에 대한 수치를 낮출 수 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 공간 분리형 버스 정류장이랑 기존의 버스 정류장을 비교하면서 측정하였는데요. 이걸 통해서 공간을 한번 지원해서 제공하는 것이 그런 미세먼지 저감에 힘쓸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얻었고요.